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 영어 콘텐츠를 가지고 해외여행 하실 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랑, 그리고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은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 가실 때 항공사 사이트에 자기 이메일하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 두시잖아요. 그러면은 전날 짐을 싸기 전 저녁이나 아니면은 그 당일날 새벽에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이메일이 혹시 온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아침에 그날 저녁 비행기가 시간이 변경됐다고 하면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기내 짐을 실을 공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원래 수화물 붙일 수 있는 게 한 개인데 두 개까지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 이메일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 전날 저녁이나 그 당일 새벽에 이렇게 혹시 항공사에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에어프랑스에서 온 건데 연락처를 짐 바깥이랑 짐 안쪽에 넣으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remove all labels and barcodes from previous trips, 그러니까 이전에 여행에서 붙어있던 라벨이나 그 바코드는 다 제거해 달라는 거거든요. 공항 가서 항공사 카운터에 이렇게 짐 붙일 때 보시면은 그 캐리어에 그 예전 여행에서 썼던 바코드가 막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수화물로 붙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 예전 여행에서 붙였던 바코드나 라벨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화물로 붙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분들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사실은 계속 보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항공사에서 이거를 다 일일이 떼달라고 하는 경우를 저는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다 떼고 수화물로 붙이셔야 되고, 이게 뭐 항공사에서 제지를 안 한다고 해도 이제 나를 위해서도 이거를 다 제거하고 붙이는 게 좋은 게, 이게 뭐 시스템으로 다 되니까 예전 바코드가 있어도 그거는 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고, 실제 내가 오늘 붙인 그 라벨이랑 오늘 붙인 바코드에 있는 것만 인식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항공사나 이런 공항들이 쓰는 시스템이 뭐 자주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다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이런 보딩 패스 항공권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지금 다 손으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에바에어 한번 탔을 때 이제 이런 항공권을 받았는데, 보시면 이제 뭐 due to system down,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운돼 가지고 원래는 이 보딩 패스가 출력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 손으로 써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행기 탄 거를 한번 이번에 세보니까 한 150번 정도를 비행기를 탔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중에 이제 3번 정도 좀 이런 특이한 경우를 겪었었는데, 짐이 이제 그날 안 오고 다음날 어디 갔다가 아니면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쨌든 다음날 온 게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갈 때 이제 이스타를 받아서 가는데 그게 원래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은 이제 그때 대한항공인지 아시아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갑자기 그걸 일일이 다 직원분이 출력한 이스타나 아니면은 핸드폰에서 승객들이 이스타를 갖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원래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 시스템이 다운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하느라 엄청 그 줄이 길어진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이 간혹 가다가 가끔씩이라도 다운이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보딩 패스 출력 시스템이 다운되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예전 바코드가 붙어 있어도 그 뭐 바코드 인식하는 이런 기계가 잘 작동을 하면은 그냥 뭐 이번에 유효한 바코드만 딱 할 텐데, 이게 뭐 운이 나빠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가끔씩 다운이 되면은, 그럼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항공사나 공항 입장에서는 뭐 급하니까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어쨌든 개입하는 시간이 있을 때 뭐 예전 바코드나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은 이게 엄청 혼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수함을 붙이실 때 예전에 여행에서 붙어 있던 바코드는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셔야 된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행을 준비할 때 항공사에서 날라오는 메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여행 가서 이제 영어 할 때, 여행 가면 이제 해외 그 도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도시의 발음을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그냥 한국에서 많이 듣던 그 도시의 발음이랑 실제 국제적으로 그 도시를 부르는 발음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 그냥 영영사전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이건 제가 이제 독일 뮌헨에서 프랑스 파리로 갈 때 받았던 항공사의 메시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발음은 뮤닉, 강세가 앞에 있고 뮤닉, 뮤거든요. 뮤닉. 그러니까 뮌헨 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뮤닉이라고 하셔야 되고, 파리도 실제로는 페리스 앞에 페리스. 그래서 파리가 아니라 페리스. 그리고 S 발음이 있어가지고 페리스, 페리스 이렇게 하셔야 프랑스 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는 그 나라나 도시의
발음을 꼭 이렇게 영영사전에서 한 번씩은 찾아보셔가지고 강세가 이제 어느 음절에 있는지, 그리고 이 발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지 한 번씩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게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Your flight departs from gate K14. 이렇게 간단한 문장일수록 우리가 단어가 적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그 발음이, 이게 2음절 이상의 단어는 강세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때 내가 너무 강세 없이 밋밋하게 이걸 발음을 한다거나 아니면 강세를 약간 엉뚱하게 발음을 하면은 외국인이 되게 잘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뜻을 다 아는 단어지만 그런 단어일수록 내가 그 단어의 강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근데 이런 강세는 사실 내가 영어 공부를 계속 할 때는 굳이 이 강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런 강세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많이 듣고 낭독하다 보면은 그 강세의 위치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내가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그냥 영어를 가끔가다 이제 쓸 일이 있을 때, 그때는 그냥 이렇게 영영사전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자주 멈추거나 한 군데서 오래 멈추고 있으면은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영영사전도 좀 이게 사람에 따라서 영영사전을 이제 쓰는 게 자기한테 맞는 경우가 있고, 그냥 영영사전 나는 안 쓰고 그냥 많이 듣고 많이 보면서 그냥 익히겠다, 그런 게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이제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내가 뜻을 아는 단어라도 그 강세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되고, Your flight departs from gate K14. depart. 강세가 이제 뒤 음절에 있어요. 여기 강세 표시 뒤 음절. 그리고 이 R 발음이, 영국에서는 이 R 발음을 거의 생략이 되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이 받침 R 발음이 거의 생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depart, 이 R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 이 R 발음에 대해서는 우리 진아영 선생님이 이 가성비가 높은 세 가지 발음으로 R 발음, W 발음, 그리고 TH 발음을 잘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더보기에 이 링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 R 발음은 이 진아영 선생님이 설명하신 이 발음법을 듣고, 미국 영어에서는 특히 이 받침 R은, 받침처럼 쓰는 R은 생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어로 발음할 때는 R 발음을 살려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depart from, 어느 게이트에서 출발한다는 거를 depart from으로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제가 그 예전에 베이직 그래머 뉴스 설명드릴 때 이 from, 그러니까 이 전치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문장을 이해할 때는 이 depart가 중요하니까 요거에 이 부분에 이제 신경을 안 쓰기가 쉬운데, 실제로 우리가 depart란 단어를 내가 쓸 때는 이 from까지 이거를 알고 계셔야 이거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영사전에 보시면은 보통 영영사전을 이제 뭐 뜻을 보시려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영영사전 볼 때 어디만 보냐면은 이 강세 위치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진하게 표시된 게 이 단어의 주요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 강세 위치랑 첫 번째로 이 진하게 표시된 거, 요것만 봐요. 그래서 depart, 그러면은 depart는 depart from으로 많이 쓰는구나. 그래서 이건 이제 롱맨 인터넷 영영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건 이제 롱맨 종이 영영사전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맨 처음으로 나온 진하게 표시된 용법이 이제 from이잖아요. 그래서 depart from, the train will depart from platform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depart from, 그래서 이런 식으로 depart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depart from, 이거를 꼭 이렇게 세트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important, 이것도 이제 강세 위치가 이 pore에 있거든요. pore. 그러면은 강세 위치만 우리가 신경 써서 발음하면은 나머지 음절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발음하면은 알아서 약하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important 하면은 이 턴이 있는데 pore의 강세를 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T 발음이 되기도 하고, 뭐 important, 그러니까 약간 드 발음 정도, 아니면 느 발음 정도, 아니면 르 발음 정도,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아예 없이 그냥 important, 그냥 마치 이 T 발음이 없는 것처럼 발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뒤에 발음은 뭐 사실은 어떻게 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import.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냥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단어가 너무 자주 쓰는 단어고, 이 강세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뒤에 발음이 이제 잘 발음하지 않거나 아예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한번 생략을 하고 발음을 해봐도 이 문맥상 이게 important이 들어갈 그 문장이면은 그냥 important을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information, 이것도 되게 뭐 쉬운 단어인데, information이 중요한 게 아니라 information about your baggage. 그래서 영영사전에 보시면은 information 바로 이제 주요 용법으로 about. 그래서 the book contains information about many subjects. information about.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는 주요 용법이 첫 번째로 나오는, 적어도 이거 하나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내가 이 단어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영사전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이 단어를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할 때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래서 강세 위치, information,
information이 아니라 information. 이거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강세에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은 info를 뭐 약간 제대로 발음하든 제대로 발음하지 않든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단 하나 그냥 강세 위치, 강세를 내가 제대로 살려서 발음하고 있는지 그게 이렇게 몇 단어 안 되는 문장을 발음할수록 이 단어의 강세를 살려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단어를 실제로 쓸 때 주요 용법. 그래서 항상 이 영영사전에서 처음으로 오는 이 짠하게 표시된 거. 그런데 이거는 뭐 굳이 영영사전에서 보지 않으셔도 이렇게 평소에 내가 이 단어를 볼 때 이 단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뒤에 이제 어떻게 썼는지 information about your baggage. 그래서 이렇게 information about 뒤에 같이 쓴 게 있으면은 information about 이거를 세트로 내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되는 걸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내가 영어 실력이 느는 거는 information 이 단어를 몰랐다가 이 단어를 알게 될 때 내 영어가 느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information이란 걸 알고 있고 나는 information about 이란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한 번 더 의식하면서 한 번 더 음미하면서 그거를 내 입으로 information about your baggage 이렇게 낭독할 때 그때 내 영어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아는 거는 그냥 내 영어 실력을 늘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거고요. 내 영어 실력이 느는 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발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문장의 용법을 실제로 내가 그걸 음미하고 한 번 더 신경 쓰면서 그 직접 발음을 해줄 때 그때 내 영어가 는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확합니다.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This will help us to contact you more quickly if needed. 여기서 이제 quickly도 우리 진아영 선생님이 이 W 발음하실 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발음은 이제 진아영 선생님의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짚어드릴 거는 이 help. 이게 되게 쉬운 단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일단 발음을 살펴보시면 이게 help 음절이 두 개가 아니라 음절이 하나예요. 그래서 help. 이 뒤에 이제 P 발음을 우리가 을을 붙여서 P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help. 그러니까 아예 P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help만 하셔도 사실은 되고 help. P 발음은 그냥 이게 음절 P가 아니라 help.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P 발음이 그냥 살짝 나오는 정도가 되는 거지 이게 음절 두 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help us to contact you. 이 단어를 문장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help us to contact you. 그래서 영영사전에서도 보시면은 help somebody to do something. 그래서 I helped him clear the table.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첫 번째로 온 이 주요 용법 그대로 지금 쓰고 있죠. 이렇게 영영사전에서 이 주요 용법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거 딱 하나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제가 보기에 충분히 그 글로벌 잉글리시랑 토익 뭐 900 후반대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실 때 항상 이 단어의 뜻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단어를 실제로 이 문장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장이 좀 길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베이스 그래머 뉴스는 한 6단어 정도니까 이거를 그냥 한 6단어 정도까지만 끊으셔도 돼요. 그래서 This will help us to contact you. 그래서 문장이 길어도 그냥 내가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거 한 6단어, 7단어 정도로만 그냥 끊는 거예요. This will help us to contact you. 여기까지만 끊어서 내가 만약에 이 정도 문장을 얘기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야지 하고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구조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문장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서 이제 이 문장 안에서 단어만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This will help us This will help me to contact you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This will help us to support you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This will help us to call you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어만 이제 하나씩 바꾸는 식으로 이제 나한테 맞게 이제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좀 음미하면서 읽어보시면은 This will help us to contact you more quickly if needed. 그리고 여기서 help us help 다음에 바로 이게 왔죠. 그리고 contact 다음에도 바로 이게 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contact도 contact가 아니라 contact. 음절이 두 개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강세는 첫 번째 음절. contact. 그리고 verb transitive. 이게 이제 뭐냐면은 contact you. 바로 이제 대상이 오는 거. 그런 게 이제 verb transitive고 verb intransitive가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은 check in your baggage, attach the barcode label. 그러니까 check your baggage가 아니라 check in your baggage가 왔죠. 그러면은 이 check in이 구동사, phrasal verb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check your baggage가 아니라 check in your baggage. 그럼 이럴 때 check in까지 이거를 세트로 이제 봐주셔야 되고 여기서는 attach the barcode label. 이렇게 attach 다음에 바로 이게 왔잖아요. 얘는 그냥 이거 다음에 바로 이거를 쓰네. 이제 이런 식으로 눈여겨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remove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했죠. move의 강세가 있어서 remove all labels and barcodes from previous trips. 이게 라벨이 아니라 label.
그리고 barcode. 이게 영국 영어에서는 이 R 발음이 없는데 미국 영어에서는 이 받침 R 발음을 꼭 이게 살려서 해주나. 그래서 barcode. 그리고 아까 이 보딩 패스 여기서 이제 due to system down 이 to가 우리는 이제 이게 너무 이거를 to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to가 정말 자주 쓰는 그 뭐 단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자주 쓰는 단어고 이게 원어민들이나 이제 영어를 많이 쓰는 분들은 이게 to가 어디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상으로 크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due to가 아니라 그냥 due to 이게 뭐 느나 르 발음 정도로 due to 이렇게보다는 due to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는 게 뭐 발음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소에 발음을 하셔야 내가 알아듣기도 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due to system down 시스템이 다운돼서 보시면은 이제 preposition 전치사거든요. 전치사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명사 앞에 오는 게 전치사라서 얘 다음에는 다 명사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표현을 몰라도 그냥 뒤에 명사를 썼네? 그럼 이 due to 자체가 그냥 전치사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due to를 영영사전에서 찾아보니까 because of something 의미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because랑 because of랑 이거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혹시 영어 문장을 보시다가 because랑 because of가 보면은 얘네 둘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유심히 보세요. because of 다음에 뭐가 오고 because 다음에 어떤 게 왔는지 그러면은 이거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due to system down, because of something 이러면은 due, because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due to, because of 이걸 세트로 기억해 주시는 거.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please contact 다음에 바로 이제 요게 왔죠. 그냥 대상이 바로 왔죠. 이런 게 이제 verb transitive. 그리고 여기서 이제 please contact infinitive mileage length for your mileage accumulation. 이제 contact 대상. 처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눈여겨 보시다가 점점 이제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이제 길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contact 이거 for 그래서 이거까지 이제 요런 게 이제 의미상으로는 역할을 안 하는데 내가 실제로 이제 이런 문장을 말해야 될 때나 특히 그 토익 RC에서 뭐 LC도 마찬가지고 요런 걸 이제 내가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으면은 이게 잘 들리지가 않고 그리고 RC에도 이제 이런 due to, because of, for 이런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LC에서도 낭독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셔서 그걸 음미하시고 이렇게 이 동사 단어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썼는지 이 단어의 의미상 역할을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같이 쓰는 이런 조합들을 세트로 눈여겨보시면은 RC도 엄청 쉽게 푸실 수 있을 거고 전체적인 그 영어 문장을 내가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그 영어를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영사전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종이 영영사전 중에서는 이 롱맨 액티브 스터디 딕셔너리 저는 종이 영영사전은 무조건 이것만 추천을 드리고 이제 제가 뭐 다른 거랑도 좀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종이 영영사전은 그냥 이거를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 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진아영 선생님의 그 발음 유튜브 강의를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제가 오늘 짚어드렸던 이 단어들의 어떤 발음 표현이나 그리고 이런 뭐 이 단어의 주요 용법들은 앞으로 이제 제가 여행 영어에서 어떤 상황에서의 표현을 말씀드리든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공항에 가기 전에 이런 항공사에서 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항공사 카운터에서 이제 수화물을 맡길 때 그때 듣게 되는 표현 그리고 뭐 공항에서 이제 듣고 아니면 공항에서 내가 좀 말해야 될 일이 있는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